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17번 문항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원 기반 학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보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즉 우리가 많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불어서 이런 사회가 오는 이 와중에 학생이 결국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와 관련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정보를 종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러한 자원 기반 학습은 매우 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 나아가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더욱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 기반 학습은 또 명확하게 출제된 적이 없다는 근거하에 매우 우리가 주의 깊게 다뤄보고 꼭 암기해야 할 핵심 요소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임용교육학 시험에 자원 기반 학습이 출제가 된다면 열린 답안으로 서술할 수 있게끔 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빅 식스 스킬이라는 이 모형에 근거해서 자원 기반 학습을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서술한다면 분명히 당황하지 않고 쉽게 적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 기반 학습은 제가 이전 강의나 혹은 교육 매체 교육 그런 강의를 할 때 교수 학습 방법 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매우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결국 뭐랑 연관됐었냐면 그때 교육공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할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봤을 때 언제 나와도 이 자원 기반 학습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빅 식스 스킬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자원 기반 학습을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6가지 학습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도대체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뭐가 나올 수 있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핵심 키워드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자원 기반 학습이란 무엇이냐? 자원 기반 학습은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자가 스스로 다양한 학습 자원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원 기반 학습 안에는 자기 주도성과 자원을 스스로 활용한다는 학습 자원의 어떤 개념이 두 개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는 여기서 자신을 의미하겠죠. 자신에게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첫 번째,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건지 세 번째, 찾아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유용한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 기반 학습은 과업 정의, 정보 탐색, 소스 위치 파악, 접근, 정보 이용, 종합, 평가의 6가지 단계를 걸쳐서 실시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누가 딱 옆에서 찔러도 언제든지 자원 기반 학습 이런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럼 자원 기반 학습을 까먹어도 이 많은 내용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되어야 할 핵심 포인트 뭐냐면 이겁니다.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 이 2가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시험장에서 적절하게 열린 답안을 쓸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절차는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과업 정의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 탐색, 소재 파악, 정보 활용, 통합 정리, 평가라고 하는 이 6단계 절차에 거쳐서 자원 기반 학습을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각 절차별로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각 절차별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제 정의 혹은 과업 정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학습자가 어떤 자기가 주변에서 자기의 적절한 그 상황 맥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 내용과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교사가 가르쳐주지 않고 학습자가 잘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내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진짜 쉬운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눈치인 거죠, 눈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면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눈치가 있어야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학습할 때는 교사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원 기반 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 요소가 들어가 있다.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혼자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아이들 스스로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됐다. 이런 과정에서는 이러한 해결 방법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아이들이 결론 내린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보 탐색이죠. 그럼 두 번째 바로 정보를 찾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정보 A라는 정보, B라는 정보, C라는 정보를 내가 파악하고 싶은데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뭐 인터넷에서 얻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실제 없는 자료라면 내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해당 사람들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정보를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탐색을 해서 자 결정이 났다. 이 정보 A 내가 원하는 정보 중에서 A는 백과사전에서 B는 실험 조사를 통해서 C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게 된다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실제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내면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거나 하면서 소재 파악과 접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어냅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 다 읽고 재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시금 추출해내는 거죠. 그 정보를 다 파악했다고 해서 그 모든 정보가 다 활용되는 건 아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A, B, C, D, E 다섯 가지의 트랙을 통해서 정보를 내가 추출했고 그러면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이 정보들은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트랙에서 얻은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종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류하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겠죠. 비교, 대조, 분류 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체계화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과연 이 정보가 나에게 유용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성찰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내가 파악한 이 정보가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됐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었냐? 그 다음 출처는 정확히 내가 가지고 왔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파악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 기반 학습의 절차, 이 내용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언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대비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또 17번 문항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8번 문항을 통해서 또 어떠한 요소를 얻어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